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2024년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대응해봐야 될 시장과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6월 11일, 12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캐나다와 유럽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하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뉴스를 보시면 미국이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시작해서 2번 정도의 인하를 하지 않겠냐는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시장의 또 향방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OMC가 만약에 정말로 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단계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다시 이제 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다시 경기를 조금씩 살아나게끔 만든다는 건데, 시중에 이제 예금에 묶여있던 자금이 증시로 위험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뭐 비트코인 자산 같은 데로 몰리면서 또 증시를 부양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위치에서 바닥 구간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금리 자체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방향 자체가 애매하다.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영향의 뉴스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조금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 코스피는 상방으로 일단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면서 반도체가 크게 상승했죠. SK 최태원 회장이 대만 TSMC 회장을 만나서 앞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뉴스에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AI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보면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추세를 타고 얘가 어디까지 뚫고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흐름이 AI 반도체 쪽이고, 엔비디아가 이끌고 같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구도가 그려지지 않겠나. 그래서 하이닉스는 조금 굉장히 많이 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나마 만약에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렴하는 구간에 있고, 얘네들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도 좋은 우호관계에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할 뿐이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삼성전자다, 이런 흐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잠시 이탈한 모습이잖아요. 이탈한 모습인데 SK 하이닉스가 질주를 하다 보면 조금 쉬어가는 부분에서 또 키 맞추기 형식으로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 바닥을, 이중바닥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합니다. 1월달 5월달 기준으로 11.2%를 기록하면서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 대비해서 가치가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지금 살짝 돌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살짝 밀렸다가 지켜내는 모습이죠. 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얘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어디까지 길게 이어질지는 저도
정확하게 타이밍을 예상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매력적인 주가의 위치에서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좋은 뉴스와 좋은 재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추세를 이어나갈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돌파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재차 추세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얘가 크게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면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럼 앞으로 코스피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기아 현대차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나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체크해 봐야 됩니다. 7월 달에 체코 원전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2파전이 이어져 나가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부는 원전을 건설하고 앞으로 신규 원전까지 짓는다. 탈원전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풍력이나 태양광을 더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부딪히면서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계속 원전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근데 또 새로운 뉴스가 미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설비를 3배 늘리겠다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기차 때문에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전으로는 안 된다. 원전을 더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탈원전을 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보면 에너토크, 우진엔텍이 있고요. 우진엔텍도 지지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봐야 된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이나 들어왔으니까 한 번에 죽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원전 이슈가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주다가 되돌려 나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됩니다. BH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전주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죠. 관세를 하면서 이번에는 튀르키예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40%나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한 종목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렇게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잠시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보기만 할 뿐이지 굳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우양은 지켜주다가 바로 그냥 급등이 나와버린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린다 했으면 이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 수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가든지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손절을 잡고 따라잡는 두 가지의 매매 전략이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금요일 시장에서는 우양과 CJ시푸드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그래서 고물가 관련해서 김값 상승으로 해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자꾸 돌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고물가 관련된 식료품주, 그 다음에 개별 이슈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나 화장품 쪽에서 돌고 돌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7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고요. 갤럭시 링 출시 기대감이 아직 있죠. 그 다음에 갤럭시 S24 점유율 1위 부품주들을 봐야 됩니다. 인터플렉스는 금요일날 살짝 4% 가까이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조용히 추세를 올리고 있다. 이 점을 저는 주목을 하고 싶고, 상승이 나왔으면 당연히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장대 양봉 슈팅을 쏴줄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실적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앞으로 갤럭시에 대한 점유율 증가와 갤럭시 링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더 증가한다면 주가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SK 경영권 분쟁이 계속 우려감에 SK 관련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일단 반짝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매매를 하지 않겠다 했고요. 일단 지켜보면서 이 종목이 계속 빠지지 않고 여전히 고가에서 올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인 우리기술투자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차트와 뉴스를 체크하면서 우리기술투자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박스권 단기적으로 한 2-3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기술투자도 한번 슈팅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얘가 이제 어디까지 좀 횡보를 할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도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매력적인 게 우리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시장의 향방이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올라온다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은 아마 코스피가 견인되는 시장이지 않겠나.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를 필두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우리 저평가주도 같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월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라든지 아까 전에 인터플렉스처럼 갤럭시 언팩 행사라든지 재료를 앞두고 또 수혜주가 있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앞두면서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죠. 그래서 반세, 우리 철강이라든지 전기차, 태양광 이런 종목들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자, 비트코인이라든지 SK 경영권 분쟁 같은 개별주도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다음 주 역시나 회의를 앞두고 균형 있게 흘러가고 있는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지켜본 다음에 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신중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